16세기 피비린내 나는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을 잠재우고 천하를 통일한 절대 권력자 오다 노부나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명의 이인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집신을 품에 안아 주군의 마음을 훔친 미천한 출신의 천재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한 명은 어린 시절을 인질로 보내며 뼈저린 인내를 배운 명문가의 후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라는 노부나가의 시대가 가고 울지 않는 새는 울게 하라는 히데요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에야스의 시대가 옵니다. 속도로 천하를 얻은 남자와 인내로 천하를 지킨 남자. 오늘 1000vs에서는 일본 역사의 가장 라이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생일대의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히데요시는 바늘 장수의 아들, 즉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속도와 눈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신출귀몰한 기동력으로 적의 허를 찔렀고 정치판에서는 죽은 노부나가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노부나가는 그를 원숭이라 부르며 곁에 두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인생은 멈추면 죽는 레이스와 같았습니다. 반면 이에야스는 너구리였습니다. 그는 강대국 틈에 낀 약소 영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인질로 보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웃어넘기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렸습니다. 히데요시가 화려한 불꽃놀이라면 이에야스는 묵묵히 타오르는 숯불이었습니다. 1582년 6월 2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절대 군주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배신으로 혼노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데요시의 속도가 빛을 발합니다. 당시 히데요시는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군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적과 즉시 휴전을 맺고 군대를 돌려 무려 200km를 단 며칠 만에 주파하는 추고쿠 대회군을 감행합니다. 그는 땀투성이가 된 채 반란군을 제압하고 노부나가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는 후계자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천하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에야스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 역시 군대를 모았지만 히데요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추게 됩니다. 1라운드는 히데요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본의 1인자가 된 히데요시, 오사카 성에는 황금이 넘쳐 흘렀고 모든 영주가 그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에게는 단 하나의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2인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도요토미 가문을 위협할 유일한 맹수가 바로 이에야스라는 것을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치명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에야스, 자네의 영지를 바꿔주겠네. 저 동쪽 끝 관동, 에도로 가게. 이것은 명백한 유배 명령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스리던 비옥한 땅을 빼앗고 당시엔 갈대만 무성한 늪지대였던 시골 깡촌 에도, 지금의 도쿄로 쫓아낸 것입니다. 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주군, 이건 모욕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백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승패가 갈린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가 늪지대에서 허우적대며 힘을 잃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황무지였던 에도를 보며 기회를 봤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사치 향락에 빠져 있을 때 이에야스는 에도의 늪을 메우고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는 전쟁 대신 건설을 택했습니다. 황무지는 거대한 평야로 변했고 에도는 일본 최대의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갈 때 이에야스의 힘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도로 기회를 잡은 히데요시. 하지만 그 기회를 시스템으로 만든 건 이에야스의 인내였습니다. 1598년 영원할 것 같았던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고작 5살짜리 아들 히데요리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굴에 마침내 웅크리고 있던 늑대가 일어섰습니다. 이에야스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데요시가 금지했던 정략 결혼을 마음대로 맺고 자기 편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노골적으로 세력을 불렸습니다. 천하는 천하를 다스릴 그릇이 있는 자의 것이다. 이에 맞선 사람은 도요토미 가문의 충실한 행정가 이시다 미츠나리였습니다. 그는 히데요시의 은혜를 입은 충신들을 모아 서군을 결성했습니다. 늙은 너구리 이에야스가 어린 주군을 배신하고 천하를 훔치려 한다. 일본 열도는 다시 한번
이에야스의 동군과 미츠나리에 서군으로 쪼개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두 세력은 1600년 운명의 땅 세키가하라에서 격돌합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싸우기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방식이 카리스마에 의한 독재였다면 이에야스의 방식은 이익에 의한 연합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충신들은 명분을 외쳤지만 이에야스는 적의 욕망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포섭했습니다. 결국 세키가하라 전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신극으로 끝나며 이에야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히데요시의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반면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열고 이후 260년 동안 이어지는 평화의 시대 팍스 도쿠가와를 완성했습니다. 히데요시가 불같이 일어나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이에야스는 천천히 떠올라 오랫동안 세상을 비췄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두 사람은 난세를 살아가는 두 가지 정답을 보여줬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히데요시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에야스의 인내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원숭이가 앞서갔지만 최후에는 너구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속도를 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웅크리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가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전 1000vs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